금리가 올라가서 이자를 많이 내야 되고, 게다가 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재료비도 막 올라가고,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 부동산 가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많이 올라가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든 거예요. 소비 심리는 좀 떨어져서 장사는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자영업 폐업률이 100만 명이 넘는 거죠. 100만 명이 말이 100만 명이지, 가족 다섯 가족이면은 500만 명이 지금 약간 수입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해서 사실은 힘든 게 맞습니다. 맞는 거고. 근데 2025년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방향을 어디를, 네. 어, 네. 2025년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 그 다음에 정보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큰 성장도 없고, 큰 하락도 없는 굉장히 그냥 밋밋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그럼 괜찮지 않아요? 네. 안 떨어지면 다행이죠.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특별한 선거가 없어요. 내년에. 뭐 계기가 없어.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이럴 게 없어요. 그리고 올림픽도 없고, 월드컵도 없고, 큰 국제 경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냥 무난한 한 해가 그냥 쭉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무난하다고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이게 잔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은 뱀의 해입니다. 뱀띠 있으세요? 뱀띠. 저희 딸이 뱀띠인데. 네. 네네네. 녹색 뱀의 해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녹색 넥타이를 제가 메고 왔잖아요. 네. 근데 뱀이, 이건 뭐, 뱀의 해라 그래서 뱀의 기운이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지만, 이 뱀은 어떤 동물이죠? 허물을 벗어요. 예, 아주 과감하게 허물 벗을 때 좀 아프지 않을까요, 뱀도? 그리고 상황이 안 좋으면 동면합니다. 그래서 얼어 죽지 않아요. 그래서 반응을 잘하는 그런 동물이니까 그 동물에게서 배울 것은 배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옴니보어, 아보화, 무해력, 원포인터, 뭐 토핑 경제, 뭐 그라데이션 K, 막 생각한다.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뭘까? 기후 감수성, 물성 매력, 페이스테이크, 공진화 전략? 뭐야? 자, 지금부터 하나씩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옴니보어예요. 이거 제가 어디를 보고 누르는 게 제일 좋을까요? 뒤로 갔다. 자, 옴니보어.
자, 배고프신가요? 네. 옴니보 이 키워드가 이 책 전체를, 2025년을 전체를 다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이 옴니보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 상을 보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까? 옴니보어는 잡식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뭘 먹을지 몰라요. 다 먹는 거예요. 네. 자, 그냥 영어 단어입니다. 실제로. 뭐, 육식 동물, 초식 동물 할 때 잡식 동물이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소비 방식, 또 뭐, 취향, 이런 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라면 이런 걸 좋아하지. 파란색이지. 여자애들은 핑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이것은 한 20, 30대한테 맞는 취향 아니야? 개념이 없어져요. 4, 50대, 60, 70대 분들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세련된 걸 입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약간 그런 개념들이 막 섞여가지고, 누군가가 뭘 좋아할지 몰라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알맞은 때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야, 공부도 다 공부할 때가 있는 거야. 이런 말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왜? 항상 공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산도, 한 몇 년 전, 40대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뭐, 노산,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근데 요새 그런 얘기 없어지지 않았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그, 아기들을 낳고 산후조리원에 가면, 산모들의 연령폭이 엄청 넓은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면, 어? 할아버지신가? 아빠, 엄마예요. 그렇죠. 네. 근데 또 너무 일찍 결혼한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20대 초반에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다 섞여 있는 시대로 가는 거고, 육아휴직도 부장님도 내실 수 있고, 신입사원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막 섞여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나이의 개념이 없어요. 이 교복 입고 있는 이 친구, 서이브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12살에 마라탕이라는 노래를 만든 친구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노래 되게 유행한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어리다고 무시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야, 저 유튜브 너무 많이 하지 마. 이런 말 하기에도 좀 뭐한. 왜냐? 새로운 비즈니스의 세계를 그 친구가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멋쟁이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죠. 그 취향이 굉장히 독특해지기 때문에 나의 나이대와 맞춰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뭐 성별의 어떤 구분 같은 것들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요새 피부과에 피부 관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네, 남자분들의 카드 사용량을 보면 피부과 진료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균형도 다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옷을 살 때 사이즈도 뭐 55 사이즈, 66 사이즈 이제 없어집니다. 그냥 XX, S, M, L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 통일된 스타일의 옷을 고르는 거고 실제 백화점도 여성층, 남성층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수명이 길어졌어요. 진짜 우리가 아메이에서 맨날 공부하잖아요. 100세 시대, 110세 시대. 근데 이게 진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명이 너무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에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야, 뭐 가르쳐주고 그러면 싫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배워야 되는구나. 요새 대부분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이 막 처음 나와서 한 몇 년 동안은 스마트폰을 쓰기 싫어하는 반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어르신들한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엄청 재밌게 보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적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유튜브가 예전에는 10대와 50대의 유튜브 사용량이 2배, 3배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때요?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 왜? 그게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흡수해서 똑똑해진 거예요.
똑똑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뽕짝부터 클래식까지 듣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아주 싸구려 음식부터 비싼 음식까지 다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많이 알고 많은 것에 열려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모두들한테 이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중요한 거, 이거 이제 소비자 트렌드니까 기존에는 세그먼트라는 뭐 말을 써가지고 막 분류를 했어요. 마케팅 잘 하시는 분들일수록. 가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누고 10대, 20대, 30대, 40대 나누고 50대, 60대 나누고 직장에 따라서 나누고 지역에 따라서 나누고 다 그런 분류를 통해서 영업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다? 그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더 할 수 없어요. 조금 더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취향이 뭐지?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이 사람이 최근에 뭐 한다 그랬지? 이 사람 가족은 어떻게 되지? 자, 어때요? 우리 아메이를 하는 사업자분들이 FRM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그 상대방과 상황에 맞게끔 그 사람의 소비를 우리가 예측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아메이 사업을 할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을 분류하지 말고 할 사람 안 할 사람 가리지 말고 우리가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실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가 증명되고 있고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아보하.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아보하. 아, 역시. 전화가 와요. 친구한테. 오늘 어땠어? 아, 뭐, 그냥 그렇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없었어. 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이 말이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이게 근데 큰 성취나 사치 대신에 아주 일상의 작은 행복에 만족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 우리는 좀 이런 느낌, 이 글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약간 아쉽고, 뭔가 좀 안 됐고, 약간 그런 느낌도 사실 들죠, 그죠? 예. 우리 또 되게 적극적인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그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우리가 이렇게 딱 갖는 거가 되게 좋다. 이게 아부와 전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 큰 거 사고 막 명품 막 뭐 여러 가지 다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립스틱 하나는 샤넬 거를 딱 쓰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걸 SNS에 올려서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근데 그게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소확행이 그냥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 아니라 소소한데 확실한 행복을 계속해야 되는 압박감을 느끼고 SNS 열 때마다 짜증나고 막 이러니까 그 소확행 열 번 했다가 월급 다 날리겠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나 여러 우리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껴서 현실적으로 자기의 삶을 조금 더 좋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의 소박한 행복으로 돌아가려는 흐름이 생긴 겁니다. 남에게 과시하지 않고 좀 훨씬 더 세련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숙하고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갖는 문화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명품 립스틱 대신에 실제 고가의 치약의 매출이 굉장히 증가됐대요. 도대체 누가 파신 겁니까, 이거? 누가 파신 거예요, 고가의 치약? 너무 궁금해서 이거 보면서 우리가 다 팔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리고 스포츠도 골프 굉장히 많이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SNS 보면 맨날 골프 치고 막 폼 잡고 다들 멋지게 하는데 이제는 러닝 하는 거예요. 돈이 별로 들지 않잖아요. 그죠? 운동화만 사고 반바지만 입고 뛰면 되니까. 그리고 등산 문화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취미로 그렇게 뜨개질을 많이 하신다던데 요새. 예. 자, 이제 올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뜨개질한 조끼를 입고 오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혼자 집중하는 일기 같은 거 많이 쓰는 것도 많이 나오고 요새는 짧은 일기, 세 줄 일기 이런 거 되게 인기가 많대요. 그리고 인정보다는 긍정을 중시하는 아이돌 마인드.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대학원생인데 글을 썼어요, 어디다가. 교수님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 사람이 나는 아이돌이다. 무슨 그룹에 제니도 6년을 아이돌 생활을 좀 연습생을 했고 누구도 5년을 연습생활을 했는데 내가 대학원 여기서 4년 지키는 거 어렵지 않다. 너무 멋진 생각이잖아요. 그죠? 아이돌 마인드. 그다음에 뭐 은행 다니는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이돌 마인드로 바뀌는 거예요. 아, 팬 사인회 중이구나 내가. 그래 참아주자.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상 고객들 있잖아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러면은 악질 팬이 왔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마음 편안하게 응대하기 시작하는 아이돌 마인드 너무 좋지 않아요? 멋있어요. 그리고 원형적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들, 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장원영이라고 하는 아이돌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빵을 사러 간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앞에 사람이 사려는 새로 초콜릿을 다 사가가지고 너무 럭키하게 제가 새로 갓 나온 빵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야. 너무 신난다. 들리세요? 잘 안 들렸죠? 빵을 사러 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빵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사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빵을 다 사가지고 새로운 빵이 이제 나올 거예요. 내가 새 빵을 받게 됐어요.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잖아? 이렇게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뭐 핸드폰이 딱 떨어졌어요. 깨졌어요. 핸드폰이 깨져서 이번에 신상품을 살 수 있게 됐잖아? 완전 럭키 비키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부아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네. 사람들은, 우리의 세대들은 다 새로 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멋져요. 자, 토핑 경제. 제가 이 토핑 경제 보면서, 이 크록스 신발이잖아요. 그죠? 2010년,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최악의 발명품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신발이에요. 최악의 발명품. 근데 과연 그런가요? 다 있으시죠, 여러분? 다 있지 않아요? 자, 토핑 경제가 뭐냐면, 남들과 똑같은 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남들이 산 거를 나도 해야 되는 같은 것을 소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남들과 똑같은 것보다는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 토핑 경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부가적인 요소로 나의 개성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성향이 있는 거죠. 자, 그래. 트렌드의 유형이 뭐냐면 옛날에는 꾸안꾸예요. 꾸몄지만 안 꾸민 것 같은 꾸안꾸. 이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은근히 예쁘게 하려고 하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꾸꾸꾸 꾸미고 또 꾸미고 또 꾸미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자신 있게 꾸미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가방, 신발, 핸드폰 여러 가지들을 자꾸 지금은 요새는 그러니까 막 핸드폰의 종류는 별로 없어지지만 핸드폰 케이스가 계속 바뀌죠. 그죠? 사람들마다 얼굴 반 가리고 통화하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훨씬 더 멋있게 하는 것도 있고 명품 뭐도 있고 그죠? 막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옛날부터는 있었어요. 자기가 꾸미는 게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이게 기성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운동화도 요새 뭐 아식스가 그 발 모양에 맞춰가지고 런닝이 유행하니까 해주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안경도 자기 얼굴에 이렇게 나는 오른쪽이 좀 큰 얼굴이야. 그러면 안경이 오른쪽이 크게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맞춤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맞춤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맞추는 것을 그렇게 비싸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도 모듈형 제품이라 그래서 처음에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는 둘이 누울 수 있는 침대. 아기가 생기면 한 칸을 더 끼워서 침대를 확장. 아기가 크면 그것을 밑으로 당겨서 길이를 확장.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어떤 모듈형이 바뀌어지고 회사에 뭐 이렇게 책상이나 의자도 이렇게 S자로 만들었다가 기역자로 만들었다가 일자로 만들었다가 그 상황에 따라서 회의할 때와 일반 일할 때를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가능해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페이스테크인데요. 자, 이 버스들을 다 보셨죠, 우리? 네.
저희도 저희 애기들이 막 애기였을 때 이 버스가 나와가지고 한참 텔레비에서 타요를 보고 버스를 보면은 만화와 세상이 이렇게 혼동스러워하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게 버스를 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바로 페이스테크입니다. 자, 볼까요? 그리고 조만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매장에 가면 이런 세상이 옵니다. 네. 이제 핸, 카드도 필요 없어요. 뭐, 삼성페이, 애플페이 필요 없어요. 얼굴이 지갑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에 가서 얼굴을 딱 대면 잔액 부족이라고 뜻은 아니겠죠? 네. 네. 딱, 그냥 얼굴 딱 대면 얼굴 대고 제일 돈 많아 보이는 사람이 한 번 쓰는 걸로 그렇게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거예요. 내기 싫어하는 사람의 얼굴을 읽어서 기계가 결제를 안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기계에 표정을 입히는 거. 그 다음에 기술이 인간의 얼굴과 표정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 사람의 감정까지 기계가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교감을 만들어주는 기술. 옆에 있는 저 귀여운 요 로봇은 실제 있는 로봇이에요. 조만간에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선물 받으실 수 있고 선물할 수 있는 로봇. LG에서 만든 건데 집사 로봇입니다. 예. 올해 그 미국에서 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얘를 풀어놨어요. 얘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아양을 떨어가지고 웃고 움직이더라고요. 동영상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얘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편안하게 지냈다는 말이 있어요. 시골에 계신 혹은 나랑 같이 살지 않는 우리 부모님에게 강아지 대신 얘를 보내면요. 사람은 적응해요. 처음에는 기계인 것 같죠. 얘가 와서 아침에 인사해주고 소리내고 비비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얘 만약에 고장 나봐요. 울고 울고 난리 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 트렌드의 유형이 있는데 표정을 부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페이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로봇이나 제품에게 표정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그 강서센터 가면은 햄버거 많이 드시지 않나요? 1층에서 햄버거 그쵸? 근데 키오스크를 할 때 키오스크를 잘 쓰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못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의외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이 키오스크를 잘 못 써요. 만약에 키오스크에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딱 갔는데 키오스크에서 만화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 햄버거 맛있는 거 드릴게요. 이러면서 어, 눌러보세요라고 인사만 해줘도 키오스크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페이스테크의 첫 번째입니다. 표정을 로봇가 갖는 거예요. 기계가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인식. 자동차나 스마트 기계가 사람을 인식해요. 그래서 요새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이런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졸아요. 졸음운전을 해. 졸음운전을 하면요. 자동차에서 자동적으로 빠른 비트의 디스코 음악이 나올 수 있어요. 좋지 않아요? 그렇죠. 괜찮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만약에 뭐 심장 박동이 막 늦어지면 앰뷸런스로 호출할 수도 있고 병원으로 자동차가 자동주행해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이모지. 이건 뭐냐면 이모티콘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모티콘을 사잖아요. 그렇죠? 내 스타일에 맞는 거를 사고 내가 보내고 싶은 걸 사는데 자기의 감정 자체를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세련되게 내가 화난 거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귀여운 나랑 비슷한 이미지로 보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창조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사람과 기술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제품을 만들고 어떤 기술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기업들은 그 제품과 그 기술이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지금 그걸 계속 개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페이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기계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죠? 기계도 그 사람과 나와의 간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얘가 와서 그렇게 아까 그 로봇가 웃잖아요. 와서 움직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과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려고 기계가 노력하거든요. 자, 우리 아메하는 사람들도 저도 생각, 내가 아메를 하는데 그렇게 나도 기계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무해력. 자, 어떤 느낌이에요? 이 친구가 저를 해치지는 않을 것 같죠? 네. 해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자, 본인도 지금 간수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야, 이게 바로 무해력입니다. 무해력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서, 어,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게 되는 트렌드가 굉장히 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작고, 약하고,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훨씬 더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멋있고, 예쁘고 세련되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이런 거를 우러러보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푸바오가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 팬더.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왠지 좀 얘가 그냥 귀엽고 그냥 미련 곰탱이? 이런 느낌? 어. 근데 그냥 해롭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요새 햄스터를 그렇게 많이 키우잖아요. 아이들이. 왜? 작고 햄스터가 뭐 이상한 짓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케이지 안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레서 판다라고 약간 이렇게 갈색에 좀 너구리랑 팬더곰이랑 중간에 있는 게 있는데 그 레서 판다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그 레서 판다가 제일 화났을 때 하는 게 한번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다야. 물지도 않아 얘들을. 예, 항상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미니어처로 만든 컵케이크 같은 것들을 요새 사람 예전에는 우리가 뭐 스타벅스나 카페에 가서 이렇게 컵케이크를 조각 케이크를 사면 어땠어요? 너무 비싸다. 아깝다. 근데 요새는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남기지 않아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거예요, 나한테. 가격도 풀케이크 사는 것보다는 싸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고. 그리고 요새 세대들은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들, 20대 이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본인 스스로를 긁힌 세대라고 얘기를 한대요. 확 긁혔다고. 태어나 보니까 성장을 안 해. 성장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노력을 했지만 회사들이 안 뽑아. 게다가 코로나는 또 와가지고 대학교 들어갔는데 3년 동안 대학에 다니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그 애들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처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보다 약한 것들로부터 위로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저희 회사 로고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학원의 로고.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책을 썼는데, 책이 나왔어요. 출판사 사장님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그 책이 잘 팔려가지고, 이제 저녁 때 뭐, 저녁도 같이 먹고 자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출판사 사장님이 독일에 갔는데 전 세계 출판 무슨 코엑스 같은 것들이 열린 거예요. 갔다 와서 저랑 딱 저녁을 먹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출판 전 세계에 한 2,000개 정도 회사가 왔는데 기억나는 거는 동물 로고밖에 기억이 안 나요. 딱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저희 회사 로고를 동물로 바꿔야 되겠다. 바로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 작업을 해가지고 이 로고를 만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미국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학원이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개. 그거를 개랑 고양이 중에서 개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 폭넓게 인정을 받으니까 딱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해서 보스턴 테리어를 형상화해가지고 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랑스럽게 한 달, 2달 정도 뒤에 가서 이거 딱 보여줬어요. 그 사장님한테. 내가 로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게 13년, 4년 전이에요. 그분이, 로고 잘못 만들었는데? 딱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걔가 너무 똑똑해 보여. 그리고 걔가 이건 약간 뭐랄까 무슨 왜 이렇게 만든 거야? 걔를 좀 멍청하게 그려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뭐 로고는 만들었고 이러니까 제가 그냥 계속 썼어요. 근데 이 무해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 개를 보면 저는 똑똑한 강아지가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을 지켜줍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믿을 수 있는 강아지의 느낌으로 우리 유학원을 어필하려고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 하잖아요. 그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스마일 토끼인데요. 얘가 지금 당근으로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 웃어?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잖아요. 막 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3억을 벌었더라고요. 예. 이런 게 무해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발그림, 발로 그린 그림과 같은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 출판사 사장님은 진짜 13년을 앞서가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자, 그라데이션 K. 이건 뭐냐면, 여기 볼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4명의 사람이 있죠. 이 중에 한국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자, 정답. 알 수 없답니다. 이게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네. 이제는 어떤 지역은 기존의 종래의 한국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 학생이 10%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가 정답이에요.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게 바로 그라데이션 K이고 한국은 이미 다문화 국가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5% 이상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자, 과거에는 한국적인 거, 외국적인 거 딱 분류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뭐 단일 민족,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일 민족이 깨지면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고 아쉬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은 보세요. 아이돌 그룹도 한국 아이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섞여 일본 멤버, 중국 멤버, 뭐 미국 멤버 막 섞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예 한국 멤버 자체가 없는 아이돌도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친구들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인기 있는 나라 쪽에서 데뷔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는 K 컬처예요? 아니에요? K 아이돌이에요?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준 건 다 우리의 한국적인, 한국에 있는 기획사에서 만든 거니까. 그게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외국인하고 함께하는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다양한 요소를 우리가 이제 누릴 수가 있게 됐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미 다문화가 되고 있어요. 됐죠, 벌써. 미국? 혹시 미국은 다문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좋은 겁니다. 뭐 외국 문화가 들어왔다고 해서 나쁘다 이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성 매력인데요. 자, 물성 매력은 어떤 느낌일까? 자, 실제로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물질적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팝업 스토어라는 걸 되게 많이 만들어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셨나요?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도 되게 인기가 많은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서 주제를 다뤘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생각 열차, 기억 구술, 기억 저장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만져보고 들어가서 기차를 타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새는. 왜냐하면 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그 기술, 사람은 기본적으로 만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써 있죠. 만지지 마시오. 그죠? 만지시오는 없거든요.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시오는 없어요. 사람은 기본적인 본능이 만지고 싶고 좋은 게 있으면 건드려 보고 싶고 잡고 싶고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근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게 없어지는 약간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를 메꿔주기 위한 물성 매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보이지 않는 기술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만져볼 수 있게끔 하면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그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그래서 실제 아이돌이 없는데 가상의 아이돌들이 인기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버추얼 아이돌을 아이들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팬사인회를 열어요. 홀로그램으로.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끌어안을 수도 있어요. 인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거고. 자, 우리 아메이에서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죠? 데몬스트레이션. 보일 수 없는 어떤 성능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 책을 제가 보면서 진짜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구나. 사실 굉장히 앞서서 해왔던 거구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느끼게 되고, 예를 들면은 이 물성 매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입니다. 종교. 자, 생각해 보세요. 신이 있어요. 신 보여요? 안 보이죠? 믿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잖아요, 다. 근데 교회에 건물이 없어. 그러면은 지금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져 있고 성경책이라는 게 있는 거고 예배라는 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을 만나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사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뭐 5천 년 전에 석가모니가 있었어요. 부처님이 계셨어. 말씀이 있었어. 근데 아무도 없고 그냥 그것만 있으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사람을 보고 만져보고 목탁 소리도 들어봐야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성 매력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자, 기호 감수성. 자, 2024년 7월 22일이 기상 관측 역사상 제일 더운 날이었답니다. 전 세계가. 네, 7월 22일 날 여러분 기억나세요? 잘 모르죠. 에어컨 밑에 있으셨으면 모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의 모든 곳의 온도를 다 더했을 때 제일 뜨거웠던 계산입니다. 자,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어제 그저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그 도널드 트럼프는 뭐라 그래요? 지구 온난화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이거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자, 근데 야, 지구가 온난화되는데 겨울이 왜 이렇게 추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구가 온난화되는 거 맞아? 아니에요. 온난화되는 거 맞습니다. 전 세계 온도를 더하면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추운 곳, 더운 곳 다 합쳐서 다 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날짜가 너무 이렇게 시간이 아니죠. 네.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요새 강아지를 데리고 다닐 때 어때요? 신발 신겨야 돼요. 그게 여름에 해야 되는 필수 그런 것들이 이제 기후 감수성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장마 대신 이제 우기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됐고, 그 다음에 맨날 먹던 생선, 맨날 먹던 과일의 생산지가 바뀌죠. 사과값이 왜 오르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과를 재배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멜론이나 바나나를 재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북유럽 많이 가죠. 왜 가는지 아세요? 너무 덥잖아요. 예전에는 동남아를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가요. 왜? 우리가 더 더우니까 안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공진화가 있는데 공진화 이건 뭐냐면 같이 진화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진화한다. 공통으로 진화한다. 자, 다윈의 진화론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꽃과 벌이 있죠. 꽃이 피었어요. 근데 꽃이 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매를 맺고 퍼지려면 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벌이 없으면 꽃은 그 해에만 살고 그 다음번에는 피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꽃이 없으면 벌도 어때요? 그 해에만 살고 그 겨울을 나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 생태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전기차를 한 3개 회사가 만들어요. 근데 이 3개 회사가 충전소가 다 서로 다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전소를 다 같이 똑같은 옵션으로 만들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휴대폰 충전기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기계마다 다 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C타입 이런 걸로 다 통일을 시키는 거죠. 그게 공통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는 앱을 개발하고 이러면 그 앱 개발하는 거 비밀로 했었어요. 근데 비밀로 하지 않아요. 이제 다 풀어주는 거예요. 앱 소스, 앱을 만드는 방법 다 알 수 있게,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게.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그 앱 자체의 시장이 잘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공진화고, 가장 우리 아메이랑 비슷한 건 뭐냐면 원포원이에요. 원포원. 그 아메이에서 만들 수 없는 것들을 다른 회사들과 조인해서 더 확실하게 키워나가는, 판을 키우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포인터. 자,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만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거 하나만. 자, 장거리 말고 단거리로 가는 거고, 하늘의 별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따지 마라. 너무 힘든 거에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할 수 있지만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롤모델이라는 게 이제 사라진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성공의 공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공의 공식. 누군가를 따라 해야 됐고, 그 다음에 누구처럼 국영수를 잘해야 됐고, 좋은 대학에 가고, 나와서 어디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뚜껑 까보니까 어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롤모델이 사라지고 인생도 당호작의 시대로 됐어요. 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2번, 3번 도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됐죠. 자, 그래서 원대한 계획보다 실현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거고, 자, 보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도달이 가능한 것, 자, 나눠져 있죠. 한 가지 목표예요. 2가지, 3가지가 아니고, 그리고 실천이 가능한 것, 그리고 가장 나다운 거, 확실하게 달성해낼 수 있는 거, 요건데, 자, 3가지입니다. 나에게 맞는 성장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사업 설명을 잘하냐, 데모를 잘하냐, 소비자를 잘 만나냐, 사람을 잘 사귀냐, 소개를 잘 해주냐, 나한테 맞는 것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성취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 이거 되게 많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이 책 보기 전부터, 그죠? 네. 작은 성취, 루틴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고 루틴을 만드는 것 자체가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보고 놀랐어요. 꾸준히 기록하고 네트워크로 공유를 해야 돼요. 기록하고 공유해서 내가 성취감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이거 보면서 굿모닝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죠? 아주 간단한 건데, 이 굿모닝 맨날 할 때마다 아침마다 내가 이거 또 사진 찍어서 올리네? 맨날 이러면서,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 나갔던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1%의 변화. 자, 100 중에, 나한테 있는 100 중에 하나를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거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1에 365 제곱을 하면 그 후에 1이에요. 변화가 없으면 그냥 1이에요. 그죠? 근데 1에서 0.01, 1%를 뺐어요. 그리고 365일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0.03이 돼버려요. 97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많이 사라지죠? 근데 1에다가 0.01, 1%를 딱 더해서 365일을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7.8배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를 바꾸는 원포인트 업의 핵심입니다. 자, 하루에 하나씩 1%만 바뀌어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아 힘내자.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